드라마 보는 남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혈사제 시즌2 드라마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4화까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1이 끝난 지 5년 후 김혜일 신부는 사찰에서 승려복을 입고 등장하는데요. 이제 승려가 되셨나 하는 의심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신호동이라는 깡패무리가 사찰을 뺏어서 럭셔리 시티뷰 타운하우스를 짓겠다고 부하들을 데리고 쳐들어왔는데 이를 막기 위해 김혜일이 승려 차림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김혜일이 이 사건을 알게 된 이유는 자신이 많이 아끼는 신도의 친구가 이절의 동자승인데 깡패가 이절을 강제로 불태우려 한다는 것과 동자승이 신호등에게 인질로 붙잡혔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동자승을 인질로 붙잡고서는 동자승 풀어주면 불 찔를 때 순순히 나간다고 약속하지 않았냐며 스님들에게 소리치는 신호동, 권남철회원이라는 뒷배의 실명을 들먹이며 호기로운 신호동의 모습에 화가 난 김혜일은 지옥행 프리패스 신청자들을 처단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제라도 부처님도 계시니까 자비를 베풀 테니 이 절 안 괴롭히고 착하게 산다고 약속하면 오늘 일 없던 걸로 해주겠다고 김혜일이 말하자 신호동은 어이없어하며 어디서 이렇게 파이팅 좋은 스님을 업어왔어? 부질없게. 뭐야 왜 스님이 두발 자유야. 우리가 무슨 하이틴 드라마 일진도 아니고 얘들아 치워 연장 챙겨라며 맞대응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국정원 최정예요원 출신인 김혜일에게 추풍낙엽처럼 정의 구현을 당하는 신호동과 부하들인데요. 그래도 모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기에 김혜일과 신호동 일당은 경찰서로 잡혀갑니다. 경찰서에서 신호동은 신부가 사람을 때려도 되냐고 잡아쳐 넣으라고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데 김혜일은 배가 고팠는지 국밥을 먹으며 담담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무력 사용을 허가받은 벨라또이기 때문입니다. 4년 전 교황청이 그가 보여준 실력을 인정하여 벨라또로 임명하였는데요. 경찰은 곧이어 추기경의 전화를 받고는 그를 풀어줍니다. 벨라또는 라틴어로 전사인데요. 12세기부터 유럽 카톨릭 국가들에서는 교황으로부터 선택받은 기사 출신 사제들이 존재했는데 선택받은 이들은 살인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력으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교황청은 이들을 벨라또로 칭하였고 바티칸의 보호를 받으면서 영적 면벌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벨라또는 각 대륙에 존재하는데 바티칸의 비밀요원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벨라또를 돕는 사람은 꼬메스라 불리고 그들을 수호하는 자들을 파우토라 칭하는데 파우토는 벨라또와 꼬메스가 위기에 닥쳤을 때 그들을 돕는 비밀스러운 자들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복선이며 앞으로 김혜일과 꼬메스가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 파우토가 나타나서 그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한편 5년 동안 잡범 이외엔 큰 사건이 없었던 평화로운 구담구. 구대영은 강력 이팀장이 되어 골프도 연습하는 등 땡땡이 쳐가면서 잘 지내고 있고 박경선은 미국 LA에서 연수하면서 호텔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요. 또한 오요한은 편의점 점장으로 쏭삭은 배달맨들의 대빵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김인경 수녀 한성규 신부는 김혜일을 여전히 잘 보좌하고 있는데 특히 이들도 구대영 박경선 오요한 쏭삭과 함께 김혜일을 비밀스럽게 돕는 역할인 꼬메스의 자격을 부여받아 그를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당 저녁 식사에 모두 모여 구대영이 태평성대라 좋다고 말하고 김혜일은 태평성대란 말을 꺼내면 뭔가 큰 사건이 터진다며 태태태를 외치는데 그 말이 정말 시가 되었는지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김혜일이 어릴 때부터 아껴왔던 중3 학생 이상현이 미사 도중 응급실로 실려가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김혜일은 상현이가 어릴 때부터 알아왔던 심장질환 때문일 거라고 추측했지만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상현이가 헤파닐이란 마약을 복용해서 심장에 쇼크가 왔다는 것인데요. 어릴 때부터 성실하고 착했던 상현이를 잘 알고 있는 김혜일은 그가 그럴 리가 없다고 느끼고 말이 안 된다는 생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헤파닐이란 마약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헤로인과 펜타닐을 합성한 말 같기도 합니다. 김혜일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상현이가 마약에 의한 쇼크로 혼수 상태에 빠지자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상현이에게 마약을 먹인 이들을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김혜일은 상현이에게 헤파닐을 공급한 사람이 누구인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고 꼬메스들이 그를 돕는데요. 마약은 텔레그램 코인 등으로 거래되고 동네 곳곳에 CCTV 사각지대이면서 비밀스런 장소에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경찰도 공급책을 찾기가 힘든 상태인데요. 배달부왕 쏭싹이 배달원들을 모조리 풀어 동네에서 마약 던지기 하는 고딩들을 찾아내고 맙니다. 그리고 마약 배달원 중 하나를 몰래 따라가 그들의 아지트를 발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들은 미성년자 고딩이기 때문에 마약을 팔아도 소년원에 잠시 갈 뿐 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딩 무리 중 대빵인 장시태는 상현이에게 자기가 헤파닐을 강제로 먹였으며 이유는 상현이가 자신들의 범죄를 목격하였기에 차라리 헤파닐을 먹게 하여
공범으로 포섭하고자 그랬는데 자신은 상현이가 심장병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쥐랄드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해파니를 공급하고 있다고 김해일에게 털어놓습니다. 김해일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약을 팔 정도로 세상이 변한 것에 한탄스러워하면서 그들을 경찰서에 보내고 바로 쥐랄드의 아지트로 찾아갑니다. 쥐랄드와 그의 부하들은 돈을 챙겨서 달아나지만 김해일과 구대영에게 얻어맞고 잡혀서 모두 얼차려를 받습니다. 김해일은 쥐랄드에게 거꾸리로 운동을 시키면서 너에게 공급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고 묻는데 쥐랄드는 오랜 시간 반항하다가 결국 부산불장어란 사람에게 받았다고 털어놓게 됩니다. 상현이에게 마약을 공급한 인물들을 모두 찾아 경찰에 넘겼지만 뭔가 큰 비리가 있을 것을 직감한 김해일은 끝까지 파헤쳐보기로 결정하고 오래전부터 제해받았던 카톨릭 부산교구 신학교의 선생님직을 수락하고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구담구의 모든 꼬메스들은 구담구에서의 각자의 소명과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고 싶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를 도울 수 없다는 생각에 서운해합니다. 부산에 도착한 김해일은 부산에서 식당 3개와 사채업을 하고 있던 고자 F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됩니다. 고자 F는 구형 BMW 오픈카를 타고 나왔는데 자주 시동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 도착한 김해일은 교장 선생님인 이웅석 신부님을 만나게 되는데 교장은 김해일이 세상의 일에 너무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그를 탐탁해하지 않았지만 작고하신 이영준 신부님을 존경해오던 터라 그의 수제자인 김해일을 받아들였다고 털어놓습니다. 김해일은 학생에게 세상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말을 하고 아침에 태권무를 가르치는 등 기행을 일삼는데요. 교장 선생님은 자신의 신념과 통상적인 신부의 모습에서 벗어난 그를 못마땅하게 포기한 듯 바라봅니다. 부산불장어가 속한 용사파의 김홍식 회장이 동남아시아에서 귀국하고 이들의 뒤를 봐주고 있던 우마경찰서 강력팀을 냉동창고에서 만나는데요. 동남아에서 굴러먹던 어린 김홍식에 얕잡아보고 강력계 팀장은 마약팀이 따로 없고 우리가 다 케어한다면서 부산지검 남부지청 남도원 부장님이란 분이 뒤를 봐주고 있어서 이 구역은 우리가 다 아도를 쳐놨으니 내 말만 잘 들으면 비즈니스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를 봐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기존 8%에서 20%로 상납하며 성의를 보이면서 꽃길을 걸으라고 말합니다. 김홍식은 사람보다 개가 나은 점이 2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는 지보다 센 놈을 만나면 눈을 깔고 꼬리를 바로 내리면서 생존에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강력팀장은 신장계엄날 셔터 내리게 해줄까라고 호기를 부리는데요. 김홍식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하던 조폭두목 여러들 냉동시킨 얼음을 보여주고 겁에 질린 경찰 한 명의 목까지 새꼬챙이로 따버리고 맙니다. 마치 범죄도시의 손석구나 장첸을 보는 듯한 빌런의 모습입니다. 이내 겁에 질린 경찰들은 김홍식 앞에 무릎을 꿇고 김홍식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배돼지에 기름차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경찰들은 그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김홍식이란 인물은 동남아에서 마약으로 전설적인 인물인데 어머니가 오불이 없어서 목이 잘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괴물이 된 듯합니다. 그는 젠틀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와 달리 지독한 잔혹함으로 상대방을 극한의 공포까지 몰아넣는 인간병기 그 자체인데 원래 부산 태생이나 어린 시절 아버지 도박비대 팔려 어머니까지 잃고 태국까지 떠밀려가서 동남아 마약 카르텔 박낙 장군 아래서 전투조 수장으로까지 올라갔고 박낙이 사망하자 자신의 고향인 부산을 거점으로 자신만의 거대 마약 카르텔 왕국을 만들겠다는 야심으로 부산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그의 꿈을 실현하기에 한국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민주주의지만 속으로 하나같이 썩어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김홍식은 이후 마약 카르텔 뒷배의 수장 부산남부지검 남도원 부장과 인사하기 위해 만나는데 그는 지방대 지리학 전공 로스쿨 출신의 학연 지연 돈도 백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흑수저 검사 출신이기에 서초동 갔다가 개 왕따가 되고 부산에 돌아와 어린 나이에 초고속 승진을 이뤄낸 인물입니다. 그 바탕엔 대한민국 정검계 거물급 인사들의 온갖 비리와 악행을 서슴지 않고 눈 감아주는 눈부신 활약이 있었는데요. 매일 아침 남부지청 앞 카페를 찾아 한결같이 딸기 스무디를 주문해 마시면서도 한마디씩 꼭 트집을 잡으며 인상을 찌푸리는 그야말로 개지랄의 아이콘입니다. 받은 건 꼭 2배로 돌려주고 빼앗긴 건 10배로 되찾아오는 구린 성격을 꾹꾹 누르며 핵전쟁이 나도 살아남는 바퀴벌레처럼 이 바닥에서 기필코 살아남고야 말겠다는 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놓은 비밀장부, 일명 꿀단지와 홍식의 마약 조직을 발판 삼아 우마구에서 해낸 것처럼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통령까지 꿈꿉니다. 철갑 상어집에서 남도원 부장과 김홍식은 박 대장의 안내를 받아 처음 만나게 되고 두원은 경찰 특공대가 헬기에 타고 있으며 찌질한 놈이면 좌표를 찍어서 죽여버리겠다고 겁박을 하는데요. 김홍식은 두원의 부모님 집 CCTV를 보여주며 부장님이 쪼다였으면 부모님 가시는 길 편안하게 모셔드리려고 했다고 응수하면서 서로의 간을 확실히 봅니다.
김홍식은 일만 잘 도와주면 총알 필요할 때 5바이트 할 정도로 쏴드린다고 말하고 돈도 필요 없이 오직 자신의 출세만이 목표인 남두원은 김홍식에게 나 대통령 만들어 줄 수 있냐고 농담 삼아 묻는데요. 김홍식은 부장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라고 대답합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둘은 함께 가보자며 악수를 하는데 남두현은 김홍식에게 우리 아름다운 이별은 못해도 험악한 이별은 피하자라고 말합니다. 홍식은 어차피 검찰부장 따위야 언제라도 처리할 수 있기에 그가 가짠치만 일 처리에 필요하기에 그냥 대우해주는 듯 보입니다. 제 생각엔 우리 험악한 이별은 피하자라는 부분이 복선인 것 같고 둘은 험악한 이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김해일은 구담구에 마약을 공급하여 성현이를 죽게 만든 장본인인 마약팔이 부산불장어를 찾아 나서는데요. 갑자기 구대형 형사가 김해일 앞에 나타납니다. 서울 구담구에 있어야 할 그가 왜 여기에 있을까요? 그는 푸바오 변장을 하고 미친 사람처럼 행세를 하여 정신분열 또는 공황장애가 걸린 사람처럼 보이는데 성공하는데요. 그의 연기에 속아 넘어간 경찰서장은 그에게 실하며 한 달 휴가 주었던 것입니다. 김해일은 구담구의 치안도 중요한 사항이고 위험한 일에 그를 다시 끼어들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의 일에 사명처럼 따르는 그가 속으로 너무 반갑습니다. 이후 부산불장어에게 약을 받던 양아치를 만나게 되고 술집 접대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던 그를 붙잡아 얼음물에 집어넣어 교육하며 끝내 불장어에게 전화를 걸게 합니다. 소나무청을 매우 좋아하던 부산불장어는 양아치가 소나무청을 가져오겠다고 하자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맙니다. 부산불장어 은신처를 알아낸 김해일은 구대형 고자예프와 함께 그가 있는 폐창고로 향합니다. 커다란 몸집에 조그만 핫바를 2개째 먹고 있는 모습이 귀여운 배불뚝이 부산불장어는 김해일과 구대형을 보고는 나름대로 위트 있는 언어를 구사하며 정체를 의아해하는데요. 일단 접해고 보자는 용사파 식구들이 무더기로 달려들고 김해일과 구대형은 오랜만에 합심하여 싸웁니다. 구대형은 박치기로 김해일은 특공무술로 용사파 일당을 모두 부숴버립니다. 잘 뛰지도 못하면서 도망가던 부산불장어는 결국 김해일에게 잡히게 되고 이제 부산불장어를 잡았으니 그를 이용하여 그들의 조직에 대해서 캐물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갑자기 권총을 든 한 무리가 나타나 그들을 잡습니다. 이들은 일명 귀신팀 혹은 무명팀이라 불리는 경찰들인데요. 오랫동안 용사파와 부산불장어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김해일과 구대영이 나타나서 이들을 처리한 것입니다. 귀신팀은 부산경찰청 소속 마약수사반인데 마약범들의 뒷배를 봐주는 검사와 경찰을 피해 만든 수사팀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들이 3개월가량 뒤쫓던 마약범을 소탕하려는 찰나의 남두현 검사가 이들의 수사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고 그 와중에 팀원 중 한 명이 칼에 맞아 죽게 되는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신팀은 부산불장어뿐 아니라 김해일과 구대영도 한패라고 생각하고 복면으로 그들의 머리를 덮은 채 폐목욕탕으로 데려갑니다. 이윽고 귀신팀 구자영 경찰은 김해일과 구대영의 신원을 확인하고는 허탈해하면서 서울경찰과 신부가 왜 부산 마약범을 잡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김해일은 우리를 수사팀에 끼워주면 조용히 잘 돕겠다고 합니다. 귀신팀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자신들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부탁하는데요. 장소를 숨기기 위해 복면으로 다시 얼굴을 가린 채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고자예프가 미행했기에 김해일은 그 장소를 알게 됩니다. 이후 귀신팀은 계속해서 부산불장어를 취조하며 보스 김홍일에 대해서 캐묻지만 부산불장어는 보스에 대해서 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며 만약 누설한다면 즉시 보스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 말하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부산불장어는 김홍식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에 경찰도 법도 자신을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김홍식은 부산불장어가 붙잡힌 이상 그의 입을 막기에는 죽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여 그를 죽이라고 박 대장에게 명령한 상태입니다. 박 대장은 부산불장어가 자신의 오른팔이라며 입이 무겁다고 말하지만 김홍식은 그의 어깨를 짓누르면서 그냥 죽이라고 하고 박 대장도 알겠다고 합니다. 부산불장어를 뺏긴 김해일은 수사 진행상 공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미국에서 돌아온 박경선 검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박경선은 한동안 LA에서 연수로 머물렀고 귀국하면서 서울에 발령이 났으나 김해일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부산지검으로 전근을 요청하여 부산으로 오게 됩니다. 박경선과 김해일과의 관계가 용사파나 남두원 검사에게 발각되면 박경선 검사가 김해일을 도울 수 없기에 그들은 항상 은밀하게 만나게 됩니다. 아무런 사정을 듣지 않고 무작정 부산으로 내려온 박경선은 왜 부른 것인지 김해일에게 물어보는데요. 김해일은 김인경에게 그동안 성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배후 마약범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박경선은 자신도 애정하는 성현이를 혼수 상태에 빠지게 만든 마약범을 소탕하는데 김해일을 돕는 명분이 충분하다고 여겨 합류합니다. 한편 김해일은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데요. 다발성 경화증은 뇌, 척수,
시신경으로 구성된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질환으로 환자의 면역체계가 건강한 세포와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박경선은 괜찮냐고 묻는데요. 김해일은 이번 일만 끝나면 좋은 곳에서 쉬겠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이 병은 중요한 순간에 김해일을 위기로 만들 중요한 팩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어떻게든 김해일을 도우려 부산으로 내려갈 궁리만 찾던 김연경 수녀와 한성규 신부도 부산 카톨릭 뮤지컬 단원 모집에 지원하여 결국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고 김해일을 만납니다. 이들도 어엿한 벨라또이기에 김해일을 돕고자 온 것이지만 김해일은 이들이 고마우면서도 그들이 자신 때문에 위험해질까봐 걱정합니다. 한편 갑자기 강력팀이 귀신팀 집결지를 쳐들어오고 귀신팀이 부산 불장어를 데려갔다는 소식에 화가 잔뜩 난 남도원 부장은 귀신팀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 불장어를 풀어주라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에 불응할 경우 모두 구속하겠다고 말합니다. 귀신팀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남도원 부장의 명령에 불응하는데요. 강력팀이 곧장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시하며 구속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 폐 목욕탕에 잡혀있던 마약범들을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풀어줍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드라마는 픽션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지명 사건 단체 및 종교적 배경 등은 실제와 어떤 관련이 없음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찰 이렇게 썩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력팀은 어찌된 영문인지 부산 불장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강력팀이 오기 전에 구자영 형사가 부산 불장어를 차에 태우고 다른 장소로 옮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자영은 이동 중에 전화를 받고 귀신팀이 모두 구속되었고 자신도 지명수배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갑자기 용사파가 차를 들이받고 동료는 정신을 잃습니다. 용사파가 부산 불장어를 되찾아가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구자영이 비장한 마음으로 싸움을 준비하며 긴장하고 있는데 구자영 앞에 구세주와 같이 김해일과 구대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격투씬에 마약범들을 제압합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나 싶은데 갑자기 부산 불장어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셋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하는데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복수가 심하게 차서 결국 곧 죽고 맙니다. 김해일과 구자영은 고자예프가 마련한 고급 빌라에 숙소를 마련하는데 팀이 구속돼 갈 데가 없는 구자영도 합류합니다. 그리고 김해일은 박경선 검사에게 부탁하여 구자영의 지명수배를 풀어줍니다. 박경선 검사가 시스템에서 클릭 한 번으로 지명수배를 푸는 모습에 검사의 권력이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김홍식은 웬일인지 양로원으로 가서 선량한 기업가 행세를 하며 노인분들께 선물을 뿌리며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마구의 노인분들은 마약 중독자가 많고 일정한 수입도 없으며 자식들도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폐지를 주어서 연명하거나 국가수당에 의지하여 사시던 노인분들은 돈이 너무 필요했는데 김홍식의 제안을 듣고 너무 기뻐하며 그를 따릅니다. 그는 봉고차로 노인분들을 출퇴근시키는데 그가 노인분들에게 시키려는 일은 바로 마약 생산입니다. 김흥식은 노인분들이 입이 무겁기도 하고 가족도 없고 마약도 중독되었기에 비밀 누설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노인분들을 쓰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김홍식의 마약 공장은 부산항의 선박 속에 있는데 갖가지 원료와 최첨단 제조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보통 마약 1kg에 수억 원씩 하는데 컨테이너선 배 한 척에서 생산하니 그 규모는 몇 조라고 해도 될 만합니다. 작업장을 보면 직원들은 독극물 화학 처리 중에 나오는 유해가스 때문에 모두 방독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은 마스크 한 장만을 쓰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인분들은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 자식들보다 돈도 안 주면서 말로 때우는 신부님보다 생계비 이상의 큰 돈을 안겨주는 김홍식만이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김해일은 자신이 돌봐드리던 할머니가 폐지 줍는 일을 그만두고 공장에 다니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할머니가 잘 계시나 찾아간 집 앞에서 통근 차량이 할머니를 거칠게 내리는 모습을 보고 그 공장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김인경 수녀와 제자를 보내어 그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후 헌금을 많이 하면 자신의 죄가 씻기고 지옥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름 카톨릭 신자 김홍식은 성당으로 찾아갑니다. 미사에 참석한 김해일은 부하 2명을 데리고 흰 정장 차림에 나타난 그를 쳐다봅니다. 김홍식은 미사를 마치고 신부님에게 찾아가 수표를 건네고 떠나는데 신부님은 20억짜리 수표라며 김해일에게 건넵니다. 김해일은 돌아가는 김홍식을 따라가 이 수표 준 거 맞냐고 물어보고 김홍식은 우마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김해일은 다른 곳에 나눠서 헌금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언하지만 김홍식은 이미 다른 곳도 벌써 다 했다면서 해외에서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괜찮다고 말하는데요. 성도도 없어 헌금도 적을 텐데 사탄들과 싸우려면 재정적으로 풍족해야 하니 그냥 쓰라고 말하고 되돌려주려는
김혜일을 무시하고 떠나버립니다. 여기서 김홍식과 김혜일은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한편 김혜일은 부산불장어는 이미 죽었지만 용사파가 이 사실을 모르기에 고자애플을 부산불장어로 변장시켜 용사파와 놀이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용사파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용사파 박 대장은 부산불장어가 가짜라는 사실에 허탈해하며 자신도 이때를 대비해서 부산불장어의 어머니를 인질로 데려왔다 말하는데 그 어머니는 사실 실제 부산불장어의 어머니가 아니라 고자애프가 심어놓은 연기자였습니다. 황당해하는 순진하고 귀여운 황 대장인데요. 갑자기 경찰이 출동하여 용사파를 모두 검거합니다. 김홍식은 멀리서 이들의 싸움을 지켜보면서 낮에 성당에서 만났던 김혜일이 자신을 뒤쫓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김홍식은 그동안 한 신부가 계속 자신의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었는데요. 이게 코스프레가 아니라 실제 김혜일 신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홍식은 김혜일의 정체를 알지만 아직 김혜일은 김홍식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에 그 장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처신할 수 있습니다. 검거한 용사파를 태운 경찰차가 경찰서 앞으로 도착한 그 순간 또 차들이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들은 의식을 잃고 용사파는 도망칩니다. 그리고 경찰차를 따라오던 김혜일은 이 장면을 목격하는데 김홍식의 부하인 태국조 직원이 나타나 김혜일을 공격합니다. 김혜일은 그를 때려 눕히고 테이크다운하여 피니쉬를 하려는 순간인데요. 갑자기 다발성 경화증으로 김혜일은 어지러워지고 그 틈을 타서 도망가는 태국조 직원은 다른 3명의 조직원과 합류하여 김혜일을 다시 덮칠합니다. 김혜일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들에게 맞서면서 이내 들어오라는 손짓을 합니다. 여기까지 열혈사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